자, 일단 A번 오른쪽 끝점을 표본점으로 택해서 n은 6일 때 리만 합을 계산하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구간이 0부터 3까지예요. 0부터 3까지의 적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 0부터 3까지. 그런데 n을 6이라고 해보자. 즉 6개로 나누라는 얘기죠. x축을 6등분 해라.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0부터 3까지 이렇게 나눴으니까 요 한 등분의 값은 2분의 1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1, 2가 되니까. 그죠? 여기가 0.5, 여기 1.5, 2.5. 이렇게 이제 등분을 한 거예요. n이 6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함수가 지금 x세제곱 빼기 6x니까 여기 어떻게 이렇게 뭐 fx가 있겠죠. 물론 이런 모양은 아니겠지만 fx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0부터 3까지 요 곡선 아래에 있는 요 면적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때는 n을 6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고 문제에서 오른쪽 끝점을 표본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xi의 스타라고 하는 녀석을 즉 F랑 마주하는, F랑 만나는 그 높이에 해당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잡아보자.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을 만들 때 여기 0.5를 기준으로 일단 하나 직사각형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기준으로 요 파란색 곡선과 만나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뭐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x0, 얘는 x1, 얘가 x2, 얘가 x3, 얘가 x4, 얘가 x5, 얘가 x6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오른쪽 끝점 첫 번째 구간에서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이제 함수의 값과 만나는 이 부분이 f의 x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높이로 해서 직사각형을 구성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첫 번째 직사각형. 그럼 사실 직사각형이 곡선을 밖으로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요 그림상에서는 조금 더 큰 값이 나오는 거죠. 근사값으로서. 자,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이제 두 번째 직사각형 만들 때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1일 때에 이렇게 함수랑 만나는 거. 여기가 뭐가 되죠? x2일 때의 함수값에 해당이 되니까 fx2.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사각형.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 부분들을 쭈르륵 더하면은 이제 직사각형의 합 리만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리만 합을 계산을 해보자. 그럼 델타 x가 여기서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 한 이제 구간을 얘기를 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 리만 합을 계산해라. 합을 이제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 델타 x가 2분의 1이니까 가로 길이는 전부 다 2분의 1인 거죠.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전부 다 2분의 1이고 그에 해당하는 세로 길이를 함수 값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fx1, fx2, 점점점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fx1은 뭐냐면 0.5일 때의 함수값. 그러니까 f의 0.5. 그 다음은 뭐가 돼요? 1일 때의 함수값. 점점점.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 오른쪽 끝점 썼을 때 여기 구간에서는 여기 오른쪽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사각형. 이렇게 되니까 여기 기준이 f의 x의 6번째. 이렇게 된다는 거죠. 3일 때. 그래서 f의 3까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직사각형들을 쭈르륵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만썸이라고 했고 얘 계산은 어렵지 않겠죠? f0.5라고 하는 건 0.5일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 fx가 지금 x세제곱 빼기 6x예요. 그러니까 x 대신에 0.5를 대입을 해서 0.5의 세제곱 빼기 6 곱하기 0.5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취하면
얘가 마이너스 3.9375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조금 좀 귀찮은 계산이긴 한데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자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 B번 문제는 I를 계산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했어요. 아, 이거 정적분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죠? 사실 고등학교 때 다 했어요. 요거는 x세제곱 이거 적분해서 이렇게 하고 6x 적분해서 이게 2분의 6의 x제곱인데 거기에서 0 넣고 3 넣어가지고 3 넣은 값에서 0 넣은 값 빼면 되잖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절에서는 아직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같은지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먼저 지금 앞에서의 정의대로 먼저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i를 먼저 계산해 보자. 자, 뭘 계산해야 되냐면 0부터 3까지 x의 세제곱 빼기 6x. 자, 이 값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이 값을 직접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대로 우리가 리만 합에다가 극한을 취하면 적분의 값이 된다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극한을 취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dx에 해당이 되는 건 뭘까요? 아까 우리가 델타 x를 뭘로 봤냐면 n을 6이라고 했으니까 6등분 한 거고 결국에는 n분의 b-a라고 했을 때 자, A번에서는 n을 6일 때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i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n이 지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n을 그냥 일반적인 n개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델타 x를 구하면은 n분의 b 빼기 a가 되고 b와 a는 a, b라고 생각하면 되죠. 양 그 극한의 그 0과 3이라는 건 끝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3 빼기 0. 그래서 n분의 3에 해당이 되네요. 자, 그러면 x의 i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봤듯이 a라고 하는 왼쪽 끝값에서부터 우리가 a부터 b까지 계산을 할 거니까 a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화해서 표현했을 때 xi라고 하는 x의 포인트는 i의 델타 x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a에서 델타 x만큼 몇 번을 가느냐? 그래서 여기가 x 제로였고 그 다음에 x에 여기가 n번째라고 하면 여기가 x1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x1번째는 x0에서 델타 x만큼 더하는 거 x의 2는 x1에서 x0를 기준으로 하면 x0에서 2델타 x만큼 간 거 이렇게 표현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됐고 자, 그러면 이 값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a가 0에 해당이 되니까 0 더하기 i 델타 x다. 근데 델타 x가 n분의 3이에요. 그럼 델타 x 대신에 넣어주면 n분의 3i.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직접 넣어주면 델타 x, dx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죠? 델타 x랑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n분의 3에 해당이 되고 그럼 n분의 3은 여기 밖으로 뺄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각각의 x에 대해서 다 더하는 형태로 바꿔주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xi의 세제곱이 돼서 이것의 세제곱 여기가 x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각각의 x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여긴 사실 xi의 세제곱 빼기 6xi가 되겠죠. 이렇게 쓸 거니까 n분의 3 빼고 여기서 보면 xi가 n분의 3i예요. n분의 3i 그것의 세제곱. 그 다음에 6 곱하기 xi 대신에 n분의 3i.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n의 3제곱 분의 27의 i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18의 i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요 시그마 기호에서 보면 인덱스가 i니까 i랑 관련 없는 것은 다 밖으로 빼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n3승 분의 27은 밖으로 빼고 남아있는 게 지금 i 세제곱에 대한 전체 합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됐죠. 요게 첫 번째 텀은.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곱해보고 요거랑 요렇게 취하면 n분의 3 그리고 또 i랑 관련 없는 거 n분의 18 밖으로 빼고 그죠? 남는 거 i 자 요렇게 된 거예요. 그죠? 아 엄청나게 귀찮죠? 자, 그래서 요걸 다시 이쪽으로 데리고 올게요. 자, 그러면 극한을 이제 양변에다가, 그러니까 양 그 값에다 다 취할 건데,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시그마 기호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적분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쓰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 쓸 거고, 그리고 요거 쓰겠죠. 자, 그래서 여기 i 세제곱에 대한 그 전체 합이 자, 일단 극한으로 취하고 뭐가 있냐면 여기 n 4제곱분의 81이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자, 요렇게 2분의 n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니까 4분의 n제곱 곱하기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이제 넣어주면 n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풀어서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텀을 보면은 여기 n제곱분의 3 곱하기 1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보면 i를 다 1부터 n까지 더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 그걸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그게 2분의 nn 더하기 1이었죠.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우쪽에 있는 요 변에서 n제곱, n제곱이니까 n의 4제곱 더하기 2n 세제곱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극한을 취하는데 n이 무한대로 커지니까 이렇게 취해주면 개수만 남겠죠, 비율이. 그래서 뭐가 되나요? 여기 4하고 81 이게 남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여기 n 4제곱이 있고 여기는 다음 항부터는 n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n분의 1 형태가 되죠. 근데 n분의 1 형태인데 n이 무한히 커지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요 항은 없어지고 요 항도 마찬가지 n 4제곱분의 n제곱 형태니까 n제곱분의 1의 형태가 돼서 얘도 0으로 수렴할 거. 그래서 요 파트만 남아있겠네요. 요 부분. 그래서 요 개수 4분의 81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약분해버리고 27 남네요. n제곱분의 27이고 여기가 n제곱 더하기 n이니까 역시 여기 개수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남죠? 그러면 27이 남죠. 그렇죠?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 4분의 27.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지금 막 해보니까 엄청나게 귀찮죠? 귀찮고 복잡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복잡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 이유는 정적분 정의대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 거고
정적분의 정의대로 연습을 했더니 너무 귀찮고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절에서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연결고리를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계산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정적분 계산할 때 right end 포인트다. 그러니까 오른쪽 끝점을 사용하거나 뭐 left end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왼쪽 끝점을 사용하거나 해서 적분의 근사값을 찾아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한을 취해서 계산을 했는데 하나 더 소개를 하면 미드 포인트 룰이라는 것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얘는 뭐냐면 A부터 B까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몇 등분을 아까 했었죠? 했을 때 이제 A가 X의 제로고 B가 X의 N이고 그리고 XI의 스타라고 하는 샘플 포인트를 하나 만들 건데 그 샘플 포인트를 오른쪽 자, 샘플 포인트를 우리가 기호로 XI의 스타라고 하는데 그거를 XI로 선택하기도 하고요. 즉 오른쪽 끝값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또는 X의 I 빼기 1로 선택하기도 해요. 왼쪽 끝값인 거죠. 그렇지만 때로는 어떻게 선택하기도 하느냐 이거 두 개의 딱 중간점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선택하거나 이 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직사각형 우리가 하나 그려낼 때 이 점에 대한 함수값을 쓰거나 이 점에 대한 함수값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의 중간점인 요 중간 포인트 이걸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요 중간점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점에서의 요 함수값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F의 X I 빼기 1과 X의 I의 평균값.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X0랑 X1하고의 중간값. 그러니까 X0 더하기 X1 나누기 2에 대한 함수값을 이렇게 쓰겠다. 그래서 여기서 쓰면은 이렇게.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중간값, 이 중간값에서의 함수값을 이 직사각형의 높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을 중점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xi 바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얘를 우리가 x1의 바로 쓰기도 하고 여기를 이제 xn의 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점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그 중점에서의 함수값과 델타 x를 곱하면 직사각형. 그것을 다 더한 게 전체 직사각형. 그래서 그걸 이제 원래 적분을 하고 관계를 보면 근사값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걸 이제 같게 만들려면 여기에 극한을 취하면 된다. 이게 중점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중점 법칙은 좋은 방법일까요? 언제 좋은 방법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함수가 이런 곡선이 아니고 이런 직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직선일 때는 이 중점 법칙이 엄청나게 좋은 법칙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등분을 하고 거기에 중점을 찾아서 중점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기서도 중점에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기준으로 이런 직사각형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 삐져나가는 부분하고 여기 모자란 부분하고 정확하게 상쇄되게 돼요.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로 딱 들어가면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딱 이렇게 여기 채워지면 정확하게 요 직선 아래 면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점 법칙, 미드포인트 룰은 직선일 때는 정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예제를 몇 개 더 풀어볼게요. 자, A번은 0부터 1까지 루트 1 빼기 x제곱을 넓이로 해석해서 계산해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사실 f라고 하는 x에 대한 함수인데 그 함수 아래에 있는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계산하라는 거고 얘를 이제 y라고 생각했을 때 y가 루트 1 빼기 x제곱이니까 사실은 제곱했을 때 y제곱은 1-x제곱이 되고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식을 만족하니까 원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1인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y의 값이 루트 1 빼기 x제곱이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상반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부분을 루트 1 빼기 x제곱으로 보고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0부터 1까지 x 구간에서 그러니까 x로 따지면 0부터 1까지 이 구간 내에 있는 이 함수 아래의 면적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여기 4분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원의 4분의 1조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바로 이 정적분의 값이니까 원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인데 그것의 4분의 1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값은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적분을 안 해도 넓이로 해석하니까 바로 해결이 됐어요. 자, 그 다음 B번은 중점 법칙. 앞에서 소개한 중점 법칙을 이용해서 이 값의 근사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것의 근사값을 중점 법칙을 써서 n이 5일 때, 즉 5등분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B번은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1부터 2까지 지금 이런 문제였죠, 아까. 함수가 x분의 1. x분의 1은 이런 곡선이고 그 아래에 있는 1부터 2까지 사이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인데 중점 법칙을 쓰면 n을 5개로 나눴을 때 1부터 2까지 5등분한 거예요. 이렇게. 5등분 했는데 중점 법칙은 그 점들 사이에 중간값을 함수값으로 쓰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1과 여기 첫 번째 등분이 뭐가 될까요? 여기가 1.2가 되겠죠. 5등분 했으니까 1부터 2까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1부터 2까지. 자, 그 다음 1.2, 그 다음은 1.4, 그 다음은 1.6, 그 다음은 1.8. 이렇게 5등분을 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점을 써야 된다. 그러면 1과 1.2를 쓰는 게 아니라 1.1이라고 하는 중간점에서의 함수값을 찾아서 그것을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이런 근사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점은 어떻게 될까요? 1.1, 여기서는 1.3, 요 사이에서는 1.5, 이 사이에서는 1.7, 이 사이에서는 1.9라고 하는 중점을 샘플 포인트로 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니까 다 더해서 표현할 거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이만큼씩. 0.2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니까 0.2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는 뭐냐면 각각 샘플 포인트 중점에서의 함수값이니까 1.1에 해당하는 함수값. 그러면 x가 x분의 1이니까 y는 x분의 1이니까 x가 1.1일 때 1.1분의 1.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두 번째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1.3분의 1.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 끝인 1.9까지. 그래서 1.9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쭉 더해주면 전체 직사각형의 5개의 합이 나오겠네요. 요거를 계산해보면 얘가 대략 0.691908 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게요.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자, 같이 한번 보면 A부터 B까지 함수의 적분, 정적분은 윗끝과 아래끝이 바뀌었을 때 부호 차이만큼 생긴다 라는 성질이 있고,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0이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구간이 없기 때문에 넓이의 값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C를 적분하면 이때 C가 어떤 상수라고 하면, 즉 상수함수인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림에서처럼 A부터 B까지 C라고 하는, 자, 여기 있는 이 P적분 함수는 우리가 Y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Y는 C다라는 표현이 되니까 이거는 상수 함수인 거를 의미를 하고 어떤 X에 대해서도 C라는 값을 갖는 이런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 함수 아래에 A부터 B까지의 면적이 되니까 이런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겠네요. 그래서 B 빼기 A 하고 높이가 C니까 두 개 곱한 값이 적분의 값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적분할 때 P적분 함수가 이렇게 어떤 K와 L이라고 하는 상수배만큼 각각의 함수에 곱해서 더해진 형태라고 한다면 이것을 각각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넓이의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A부터 C까지 적분하고 같은 함수를 C부터 B까지 적분하면 결국 A부터 B까지의 적분이 된다라는 건데, 그림에서 보면 A부터 C까지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아래 면적이니까 요만큼이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요 부분 어떻게 되죠? C부터 B까지니까 C부터 B까지 fx 아래의 면적, 이게 2번. 그럼 1과 2를 더했을 때 이 전체 면적이 되는 거죠. 전체 면적은 fx 아래의 면적이면서 a부터 b까지의 면적이니까 a부터 b까지의 적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번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얘기는 fx가 언제나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함수, 0보다 큰 함수를 의미를 해요. 이렇다면 어떤 a와 b 사이에서 그것의 정적분 값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얘를 어떤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당연히 면적이 양수가 나오겠죠? 그 얘기고. 6번은 f와 g의 관계가, f가 만약에 높이가 더 큰 함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f가 이렇게 있고 모든 a와 b 사이에서 a 사이, b 사이에서 f가 더 위에 있는, 그리고 g가 여기 있다.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적분을 했을 때 f 아래에 있는 면적 하고 g 아래에 있는 면적을 비교하면 당연히 f의 면적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분 관계도 이와 같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질은, 자, m과 m 사이에서 f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때 a부터 b까지 x의 범위에서, 즉 a와 b 사이에서 fx라는 함수가 지금 이 파란색 곡선이라고 하면 그 곡선의 최소값이 스몰 m이고 최대값이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m 곱하기 b-a와 라지 m 곱하기 b-a 사이에 적분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자, 왜 그럴까요? 그냥 그림상에서 보면, 자, 요 파란색 곡선이 이런 함수라고 했을 때 함수의 아래에 있는 면적, 적분인 거죠. 그래서 요 전체 면적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느냐라고 봤더니 요 면적은 요 면적. 그러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까지의 그 높이를 갖는 직사각형 하고
이 함수의 최대값인 이 높이로 봤을 때 직사각형의 면적이랑 비교했을 때 그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언제 쓰냐면 f의 정적분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것을 잘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나 한번 보세요. 뭐 이런 함수? 이거 계산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A부터 B까지를 했을 때 어떤 숫자가 주어지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고는 싶은데 그건 안 되고 그럼 얘가 도대체 어디 사이에 존재하느냐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존재하는가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느 값 사이에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 사실 근사값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근사 어떤 값 정도는 될 거다라는 예측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한번 보죠. 자, 마지막 문제 예제 4번 1부터 4까지의 델타 x의 값을 추정하여라. 그러니까 정적분의 값을 추정해라. 자, 이거 이제 계산해보면 일단 그림으로 한번 보죠. 자, 루트 x라는 함수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1부터 4까지. 그죠? 그래서 그 아래 면적이니까 이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1일 때는 이게 함수값이 1인 거 알겠죠? 루트 x니까. 4일 때는 이때 함수값이 2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정리를 이용을 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1부터 4까지의 루트 x, dx. 즉, 파란색 빗금친 영역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m과 라지 m을 구하면 되겠죠. fx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가, 함수가 어떤 값에서 최소고 어디가 최대인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1과 2가, 그러니까 1과 4 사이에서는 1하고 2가 최소이자 최대인 거죠. 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라지 m이 2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면적, 요 거리가 b 빼기 a였으니까 b 빼기 a가 4 빼기 1. 그래서 이 값은 3과 6 사이에 있는 값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값을 추정할 때 이런 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면 알 수 있다 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챕터에서는 조금 귀찮은 계산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뭐 시그마 노테이션 이용한 급수의 합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것의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하기도 한데 다음 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정리를 다루면서 조금 더 적분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